파생 금융상품, 외환, 예금,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 경제 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으로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발행자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 당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부의 거래를 특징으로 한다. 국제통화체제가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면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하여 1972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계약의 형태와 거래시장의 특성, 기초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선물 옵션, 스왑, 선도 등이 있는데 이들 파생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옵션, 스왑 선물, 스왑 옵션 등 2차 파생 상품 이외에도 약 1200여 종의 상품이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1980년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6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파생 금융 상품의 시장 규모가 크게 증대한 이유는 경제의 국제화, 자율화, 증권화 등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따른 해지, 수요의 증가와 자산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수수료, 수익원으로서 파생 상품 수요 증가 등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 유럽 단일 통화 출범, 달러 강세 지속 등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파생 금융 상품의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확대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컴퓨터 및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의 기술적 발전, 대형 은행 및 증권사 간의 경쟁 격화, 금융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 등도 파생 금융상품이 급신장하는 데 이익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파생 금융상품 거래 확대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재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파생상품이란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가리키며 그 가치가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따라서 기초 자산에서 파생된 모든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ELS도 그 가격이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종의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파생상품 중에서도 주식, 채권, 외환, 상품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가장 많이 거래된다. 선물과 옵션은 일정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장내 파생상품이라 하고 주가 연계 증권은 일정한 시장이 없으므로 장외 파생상품이라고 한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은행 금리가 자유화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허용되는 등 금융시장이 자율화되고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 시장과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환율, 주가 등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재무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인 선물과 옵션 등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면서 선물 거래가 개시되었고 잇따라 1997년 7월에는 주가지수 옵션 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바야흐로 본격적인 파생상품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 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 변동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는 헤지가 본래의 목적이나 기초 자산의 미래 가격 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특히 기존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하면서 종래의 일방향적인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의 개발, 즉 금융공학이 가능해졌다. 금융공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고안하고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면서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어려운 재무와 수학적 능력을 가진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면서 일반인은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금융 신상품을 양산하게 되고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상품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파생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